대장동 의혹의 키맨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계 로비설,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경기도 국감을 연결해 봤지만요. 오늘 또 하나의 좀 관심 가는 국감이 있죠. 지금 법사위에서는 대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350억 로비 비용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350억원 로비는 어떤 내용이죠? 그 50억씩 뭐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만. 네, 이른바 700억 약정설과 350억 실탄, 이 뇌물과 정관계 로비설을 뒷받침했던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남욱 변호사입니다. 배당금 1,007억을 가져간 천화동인의 사호 이 남욱 변호사가 오늘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을 했는데 검찰은 오늘 새벽 공항에서 바로 남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소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아무 좀 부탁드립니다. 화천대유 좀비로 호텔 동업 그분이 누구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 누굽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의 5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키맨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는 이 공동경비 혹은 이 로비 자금과 관련해서 이 분담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로비 자금 350억, 이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과 그리고 성남시 의회로 간 정황이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하죠. 민간 업체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 대장동 개발 설계 과정은 배임 혐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의사결정권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윗선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장 직무 대리를 맡았죠. 이 시기에 이 직무 대리의 신분으로 1조 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퇴임했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주말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요. 당시의 실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퇴임에 외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을 저는 초기였으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중점적으로 한 것이 왜 퇴직을 했나 그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진해서 퇴임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마 그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뭐 직접적인 건 없었고 뭐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네, 그런데 이 남 변호사는 대장동이 본격 개발되기 직전이 2014년에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될 거다 예측을 했다고 하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될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당시부터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셈인데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이후에 도시개발 계획 남 변호사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 주장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언제부터 이 개발 계획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면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세장이 되면 사이만 하면. 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같은 대장동 개발의 구사업자는 공중분해됐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있어서 이들의 존재는 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제 기억으로는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게 이 토건 비리 세력이 공중분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 정치 부패 세력의 합작 커넥션이 줄기만 잘린 상태에서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다가 새로운 모양으로 얼굴을 바꾼 다음에 사업자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네, 남 변호사의 귀국으로 검찰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가 관심인데요.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이 좀 위축이 된 상태죠. 오늘 새벽에 체포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만료 시한인 20일쯤 기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라고 구속 적부심을 오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거의 유사한 위례 신도시 사업까지 겨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 과정 지켜봐야 할 듯하고요. 이른바 이 이재명 국감 때문에 좀 가려졌지만 오늘 법사위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국감 출석 취임 후에 처음이죠.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김호수 총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회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김 총장은 대장동 수사와는 관계없다,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회피할 사항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많이 억울하죠. 며칠 전에 있었던 성남시청 압수수색, 여기에서 성남시장실을 패싱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이었던 총장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남시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외관 사항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피할 의사 있으십니까? 회피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정말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한 건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사건하고 일체 관련 없습니다. 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출근길에서요.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 특별한 문제의식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다라고 김 총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이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질타를 했는데요. 김 씨의 영장에는 1,10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혀 있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정작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점을 질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자 급하게 허술한 영장을 던진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수사의 ABC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배임에 있어서는 인허가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가장 중요한 성남시청을 빼고 무슨 압수수색을 한다는 겁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과 수사 계획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만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신속 철저 수사 지시가 내려가고 나서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내용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는 이 창피한 기각사유가 나옵니까? 네, 의원님, 사람을 구속하려면 최소한 2, 3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대통령께서 한마디 했다고 3시간 30분 만에 영장 청구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경이 엇박자를 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다면 민주당의 화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했죠. 공수처 관할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비교를 하면서 여야의 신경전 그야말로 치열했는데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쿠데타 음모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쿠데타 음모로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만약 같은 논리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사건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의혹 제기 그만하세요. 그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시면 저희도 이 얘기 안 할게요. 네, 앞서 경기도 국감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서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중수부 소속 담당 검사였고 변호사 선임에는 이 화천대유 고문이기도 한 박영수 전 특검이 관여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의 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등장한 건 당시의 수사 부실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부산저축은행 이 비리 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 사건이 빠질 수가 있었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 변호인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냐라는 그 변호인이 바로 박용수 특검이 소개한 변호사가 대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주임 검사가 대검 중수 이과장인 윤석열 후보가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또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던 행정법원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재직 당시에 만들어진 판사 사찰 문건,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검찰 내부에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얘기도 나왔습니다. 총장 재직 당시에 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또 장모와 관련한 여러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은 당시 가족에 대한 수사 부실 문제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의 관계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을 어떤 공동체로 특정했습니까? 경제공동체를 특정하면서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 장모와 부인의 이런 이권 개입 사건에 대해서 알았거나 묵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익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 공동 정범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최소한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유념해서 또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제대로 바르게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안위뿐 아니라 이 법사위에서도요. 이재명 대 윤석열 두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임 총장이라 답변이 어렵다 이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일단 오늘 귀국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남욱, 검찰 수사 돌파구 될까? 법사위도 이재명 대 윤석열 대리전.